음양 오행과 주요 그리고 명당 제29회 하나라의 후계와 멸망. 하나라의 후계. 자, 이제 하나라의 왕의 계승을 살펴보고 그곳에 등장하는 지명과 덕을 전도했다고 하는 제구에 대해 살펴봅시다. 하나라의 역대 군주 우. 하나라의 개국 군주로 요순 임금의 하나인 순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였다. 개. 제후는 동쪽을 순행하다가 회개해서 세상을 떠났다. 천하는 이객에게 주어졌다. 3년상이 끝나자 이근 제우의 아들 개에게 양보하고 기산 남쪽으로 도망쳐 숨었다. 우의 아들 개는 현명하여 천하의 마음이 그에게로 돌아갔다. 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객에게 주었지만 이건 우를 보존할 날이 얼마 되지 않아 천하가 미흡하게 여겼다. 그래서 제후가 모두 이걸 떠나 개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군주 제후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개가 마침내 천자 자리에 오르니 이가 하우 제게이다. 하우 제게는 우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는 도산씨의 딸이다. 유호씨가 복종하지 않자 개가 토벌에 나서 감에서 크게 싸웠다. 전쟁에 앞서 감서를 짓고 육경을 소집하여 경고했다. 개는 이렇게 말했다. 오 육군, 육군은 육가야 같습니다. 내 장수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고한다. 유호씨가 힘으로 오행을 업신여기고 삼정호의 도리를 포기하니 하늘이 그 명을 끊으려 한다. 지금 내가 삼가 하늘의 벌을 함께 집행하고자 한다. 수레 왼쪽에 있는 병사는 적의 수레 왼쪽의 병사를, 오른쪽은 오른쪽을 공격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다. 명령에 따르면 조상의 사당에서 상을 내리고 명에 따르지 않으면 사직에서 목을 베고 처자식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마침내 유호씨를 멸망시키자 천하가 모두 인사를 올렸다. 차이나의 역사는 당군왕검의 특사 유호씨가 망하는 것으로 조작했습니다. 유호씨와 하우가 싸운 감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지명으로 이것이 감속성의 감주였던 것입니다. 금구와 김의 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금구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금산사 모악산에 있는데 후백제 견훤이 장군한 것이다. 금주에 있는 산이 금산입니다. 이 고개시에 청구의 봄이 오니 해는 중천에 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사철 아니 때가 좋아라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에 있는 금산 지역을 청구라고 합니다. 금의 지명은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금산이 바로 금강산입니다. 청주가 군명인 경상도 계령현의 산청과 산수를 인용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감문산 현해북쪽 1위에 있으며 진산이다. 감문산 일명 성황산이라고도 하는데 북쪽으로 1위이다. 계림사가 있다. 감문산에 계림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림이란 경주의 군명으로 감문산을 사이에 두고 감주인 청주 가까이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당군 왕검의 유호씨와 하우의 아들 계가 관정지역에서 충돌했던 곳입니다. 태강 고분 죽서 기본에 의하면 진심으로 도읍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왕의 손자이지만 우왕과는 달리 사체에만 힘을 써 백성의 신망을 잃었다. 태강의 부하들과 사냥을 나간 사이 하나라의 제후였던 유궁의 후예라는 자가 반역하여 도성을 점령하였다. 태강은 몸을 피하여 주변의 제후들에게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 중광 태강의 동생으로 후예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다. 그러나 후예 왕을 권력 다툼 끝에 왕위에서 쫓겨난다. 상 중광의 아들로 중광이 죽은 후 제구에서 하나라의 유신들에게 왕으로 옹립된다. 그러나 후예의 토벌로 송이 포위되었을 때 자살한다. 후예 원래는 하나라의 제후로 궁술의 명인이었다. 태강의 민심을 잃자 그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 도성을 점령하고 태강의 동생 중광을 옹립하였다. 그러나 중광은 후예의 부하인 회하를 쫓아내고 백봉이라는 제후를 이용해 후예를 견제하려 했다. 이렇게 중광이 자신의 손을 벗어나 재립할 움직임을 보이자 후예는 중광을 쫓아내고 직접 왕위에 올랐으며 백봉 등 중광을 지지했던 제후들을 단합하였다. 왕위에 오른 뒤에는 백봉의 어머니이자 천하의 미인인 현철을
왕비로 삼았다. 현초는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야신가인 한착을 끌어들였다. 현초는 한착과 정을 통해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세상이라고 넋을 놓고 있던 후예를 죽이고 한착을 왕으로 세웠다. 한착, 원래는 후예의 부하이나 후예가 왕이 된 후 정사를 돌보지 않고 문란한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현초와 공모하여 후예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20여 년을 다스렸으나 상의 아들인 소강에게 살해당한다. 상이 왕으로 옹립된 제구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동문선 17권에 나오는 설장수의 고추가뭉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난리던 사람입니다. 고용감 및 예조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소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 장막에 불고 한잔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에서 쉬고 16 천마도 성미에 담아졌네. 말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거 슬퍼하노니 빈성엔 연기만 자오 불조차 휘들었구나.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감흥을 읊었습니다. 그 수도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서울 재경.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봉주에 고용관 및 용호대 앞에 창평고을을 재경이라고 합니다. 재경과 재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창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이곳 창평고을이 과연 어디일까요? 고려 만력,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 아닌 관중의 봉주였습니다. 저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이 중 굴지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창평의 군명 굴지는 고죽국과 동일한 지명이며 창평과 창원은 또한 동일한 지역 지명입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굴자, 의안, 의창, 회산, 골포, 회원, 환주라고 합니다. 창원의 군명 굴자는 창평의 군명 굴지와 동일한 고죽국의 지명으로 경상도 창원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이첨의 시에 철옹성의 먼지이니 북이 울리고 바다 하늘에 비오니 깃발이 젖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경인 창평 창원에 등장한 철옹성이란 철국에 있었던 제왕인 황제의 성 금성이 됩니다. 상이 황제로 옹립된 제구가 삼제가 계셨던 관중이었습니다. 소강, 상이 죽었을 때 임신한 상태였던 상의 왕비는 자신의 친정인 유잉으로 피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바로 소강이다. 소강은 아직 남아있었던 한나라의 유신들에게 보살핌을 받았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 군사를 일으켜 한착을 죽이고 한나라의 왕실을 복구한다. 그 이후 저, 괴, 망, 설, 불강, 경, 근을 거쳐 공갑에 이릅니다. 공갑, 재근이 세상을 뜨자 제불왕의 아들 제공갑이 즉위하니 이가 제공갑이다. 제공갑이 들어서서는 귀신을 좋아하고 음란함을 일삼았다. 하우씨의 덕이 쇠하고 제후들이 배반했다. 하늘이 암수 한 마리씩 용 2마리를 내려보냈다. 공갑이 용을 먹일 줄 몰랐고 또 용을 기르는 환용씨도 구하지 못했다. 도당씨가 쇠퇴한 뒤 그 후손에 유료라는 자가 있었는데 환용씨에게서 용을 기르는 법을 배워 공갑 임금을 섬겼다. 공갑이 그에게 오룡씨라는 성씨를 주었고 시위의 후손의 땅을 받았다. 용 암컷이 죽자 하우에게 먹였다. 하우가 사람을 시켜 용을 찾자 무서워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이후 고 발을 거쳐 한나라 마지막 왕 걸에 이릅니다. 한나라의 마지막 왕 걸, 포악하고 사치를 즐기던 한나라의 마지막 군주, 상나라의 주왕과 함께 최악의 폭군으로 부른다. 이 이윤의 가난을 무시하고 국정을 제멋대로 하다가 상나라의 시조인 탕왕에게 패하여 목숨을 잃는다. 걸은 명조로 달아났다가 결국은 추방되어 죽었다. 걸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대에서 탕을 죽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스럽다라고 했다. 탕이 천자 자리에 올라 하왕조의 천하를 대신했다. 탕은 하의 후손을 제후에 봉했고 주 왕조 때에는 기에 봉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이 도읍한 곳은 하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탕왕의 공격으로 걸이 도망간 명주의 지명과 주 왕조 때 하의 후손을 봉한
기 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남,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청하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동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장소는 모두 동일한 지역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하남이란 관중에 흐른 한강의 남쪽인 왕부의 부도가 있었던 박터를 하남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마지막 왕 궐이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에 있었습니다. 명조, 신증동국 여지 있으나면서 지리의 특성은 지명의 맨 앞에 있는 글자에 의해 지명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은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명양, 명평, 명조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창평은 관중의 제왕의 도시로 결국 관중 내에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기, 충청도 진자의 군명을 정현, 기성, 진현, 진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풍덕의 군명을 정주, 여정, 해풍, 하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홍주의 군명을 운주, 안평, 해풍, 홍량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고원의 군명을 동령, 홍원, 고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군명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자의 군명이 기성으로 이곳이 하우의 후손이 주무왕으로부터 봉지로 받은 곳입니다. 충청도 진자의 군명 정형과 경기도 풍덕의 군명 정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경기도 풍덕과 충청도 홍주는 해풍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홍주의 군명 안평은 안평 대군의 봉지이며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이며 이곳이 하의 근원인 하양이며 고원의 군명 고주는 고양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충청도 진자의 군명 진형과 진주, 진도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진도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최범은의 시에 이 정자 누가 푸른 강가에 지었는고 끝없는 누렁 갈대와 푸른 대숲 이로구나. 버들 언덕에서 팽택령을 반가이 만나고 도원의 무릉사람을 찾나라고 했다. 무릉도원이란 무주에 있었던 능으로 관중의 일정 지역을 봉지로 받은 것입니다. 한나라의 마지막 왕 궐이 있었던 곳이 관중의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